안녕하십니까, 서승입니다. 오늘부터 법인 결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앞서서 지금까지 입력한 데이터를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입력한 데이터에 오류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로 들어가서 12월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차익이 있는 전표가 존재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면 차변과 대변에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메시지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예하시고 메시지에서 예하시고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차변과 대변의 차익이 있는 전표를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도 그 다음엔 기초 데이터 쪽에 가서 보시면 데이터 체크가 있습니다. 데이터 체크. 우리 메뉴에 보시면 기초 데이터 부분에 데이터 체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시면 1년 데이터를 모두 한꺼번에 데이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는 차변과 대변의 차이가 있는 데이터만 살펴볼 수가 있고요. 보조 데이터 관리 있는 데이터 체크에서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체크 키를 눌러보시면 여기 검사 시작이 있고요. 검사 시작 눌러서 차변과 대변의 차익이 발생한 전표, 그리고 계정 합계와 공급 대가 틀림, 거래차별 초기 이월 부족,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 이 자료부터 먼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일반 전표와 관련해서 12월 15일 날 0001 1번 전표가 차변과 대변의 차익이 발생했는데 차액이 플러스 금액으로 51만 9,300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12월 15일자로 가서 보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지금 잘못 입력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변에 57만 7천원, 대변에 5만 7,700원. 그래서 차액이 발생되어 있는 거죠. 차변과 대변에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붕괴를 먼저 확인해서 금액 확인하고 먼저 일치를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내역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57만 7천원을 5만 7천원으로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면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고치시고 난 다음에 데이터 체크 다시 들어가서 검사 시작 눌러보시면 오류가 없어지죠. 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도 다시 한번 조회키 눌러보시면 데이터가 오류 메시지가 창이젠 안 뜨죠. 이렇게 해서 합계잔액 시산표 또는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점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 메시지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계정 합계와 공급 대가 틀림이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12월 30날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보겠습니다. 12월 30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오류 메시지가 난 부분이 전표가 5003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5003 3번 전표에 해당되는 내역을 가서 보시면 우측에 전표 번호가 조회가 됩니다. 12월 31일이고 그리고 매입이면서 5003에 해당되는 전표를 갔더니 관리비 과세 부가분 해서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요. 계정 합계와 공급 대가 틀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친 금액을 우리가 공급 대가라고 하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차변 분계 그리고 대변 분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변의 합계가 위에 공급 대가는 11만 6,820원인데 하단에 공급 차변 과목 대변에 대한 계정 과목별로 입력된 금액의 합계 금액을 보시면 14만 6,8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3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끊겨 있지만 공급가액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공급가액과 부가세 부분은 관리비에 대한 부분으로는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입력이 되어 있지만 수수료 외에 관리비에 해당되는 부분 수수료 외에 잡비로 오물 수거비가 별도로 더 추가돼서 전표 처리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공급대가 금액과 하단에 있는 계정 합계 금액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오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원래는 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대합원만 처리해야 되고, 이걸 처리하면서 잡비로 저희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금 이런 경우도 같이 포함해서 입력하듯이 오물 수거비가 같이 있어서 같이 처리한 경우이기 때문에 오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정상적인 거래이면 데이터 체크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103번 계정 거래처별 초기 2월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뉴가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기분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들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 보통예금 계정에 원래 재무상태표상에 나와 있는 금액은 5,523만 1,200원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국민은행에 대한 요 금액만 있어야 맞는데 2월을 하다 보니까 잘못 거래처 코드가 입력된 게 들어와서 마이너스 15,000원이 잘못 들어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래서 지금은 보통예금에 대한 것만 조회가 됐지만 외상매출금이나 또는 선급비용, 가지급금, 또 외상매입금, 차입금과 같은 채권, 채무와 관련된 계정인 경우는 자, 간혹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감해서 조회가 되신다면, 자, 이때 정상적인 값을 확인하시고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로 전기에서 2월 되오는 금액이 맞는지 점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체크 다시 한번 검사 시작키 눌러보시면 자,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여기에 보면 일반 전표 입력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전표 번호가 잘못 입력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번호가 1번과 1번 이렇게 같은 전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1번과 2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잘못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차변 입력하다가 차변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출금 입력했다가 다시 한번 대변 입력하고 또 다시 한번 입금 전표하고 이런 식으로 이 전표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형이 바뀌다 보면 전표 번호가 1번으로 차대변이 같이 와야 되는데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전표 번호를 하나로만 맞춰주면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데이터 체크를 하시면 차변에 차익 발생이 됐는데, 자, 여기에 1번 전표는 플러스 금액으로 2번 전표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표 번호만 틀렸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전표를 들어가서 번호만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번호가 원래는 날짜를 입력하면 바로 구분으로 가기 때문에 내 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자, 화면 위에 보면 번호 수정키를 클릭하시면 번호란으로 커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1번과 1번 같은 전표니까 전표 번호를 하나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번호로 입력하신 다음에 번호 수정키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다시 번호라는 커서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번호를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데이터 체크 검사 시작 이렇게 눌러주시면 전표 번호가 틀려서 나오는 오류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체크를 먼저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결산을 하기 전에 데이터가 정상적인 데이터인지를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합계잔액 시산표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조회키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가지고 계정 과목별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할 텐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통 예금, 현금 해서 계정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할 텐데, 자, 쭉 내려가시다가 판매비와 관리비, 원가 쪽 들어가서 보시면 제조원가 있고요. 제조원가에 노무비, 제조경비 있고 도급경비가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회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500번대 경비만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입력을 잘못해서 600번대 경비가 들어온 거죠. 자, 500번대인지 6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경비 구분은 기능모음에서 화면을 보시면
계정 과목 코드 보기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코드 보기 클릭해서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회사의 데이터가 500번대 쭉 계정 과목인데 잘못 입력해서 600번대 경비가 잘못 입력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잘못 입력이 됐으니까 원인을 찾아서 500번대 코드가 되든 아니면 800번대 코드가 되든 경비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내역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시고 계정 과목 들어가서 자, 11월 30날 적요를 보니까 공장 종업원에 대한 야근식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0번대 경비해야 되는데 600번대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표 수정키 눌러서 511번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찾아가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자, 그렇지 않고 제가 511번으로 된 것, 도구 경비에 630번으로 입력된 것들을 1년치 한두 개가 아니어서 몽땅 다 530번으로 바꿔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계정 과목을 변환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보조 데이터 관리해 보시면 거래처 등 코드 변환이 있습니다. 보조 데이터 관리에 거래처 등 코드 변환 들어가서 자, 여기 들어가서 거래처 코드가 아니고 계정 과목 코드를 630번으로 입력되어 있는 코드를 530번으로 입력하겠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고 자, 계정 과목 코드 변환이고요. 630번으로 되어 있는 코드를 530번으로 변환시켜 주겠다라는 것이고 전체 선택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몽땅 다 한 번에 변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팅하신 다음에 변환하기 눌러주시면 자, 그 다음엔 이 변환하기를 클릭을 했기 때문에 630번에 있는 코드 값이 530번으로 몽땅 한 번에 변환이 됩니다. 자, 저는 변환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환하기 하시면 데이터가 630번 코드에 있는 데이터가 몽땅 1년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30번으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모두 530번으로 변환을 진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학기 잔액 시산표 조회키 눌러보시면 자, 630번으로 입력된 코드는 이제 사라졌고요. 자, 전부 530번으로 변환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하기 전에 스마트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점검을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부터 하나씩 결산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무사랑에서 결산 전 데이터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가서 점검을 할 텐데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자, 처음 들어갔을 때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역을 먼저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회계에서 차변과 대변이 틀릴 수 있는 상황은 없죠.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의 차익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딘가 분계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익액을 보시려면 예를 누르세요라고 하면 예 눌러서 자,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1월 31일자 거래가 잘못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거래 내역을 살펴봤더니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나올 수 있는 오류사항은 이렇게 찾아서 바로 전표 수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찾는 방법 말고도 저희는 세무사랑에는 데이터 관리 쪽에 보시면 데이터 관리에 데이터 체크에서도 또 데이터를 점검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 체크에서 검사 시작키를 누르시면 가지고 있는 체크사항을 모두 조회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봤던 내역은 1월 31일자 일반전표 차대변 합계 틀림 한 가지만 있었는데 자, 여기서는 차대변 합계 틀림이 1월 28일자 거래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조치사항은 데이터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1월 28일자 거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서 1월
1월 31일자 거래 내역은 차변과 대변이 서로 틀린 거래였습니다. 자, 차변에 35만원, 대변 35,000원. 금액을 확인해서 일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1월 28일 날의 거래는 차변과 대변이 서로 지금 전표번호가 달라서, 전표번호가 달라서 1번과 2번으로 조회가 됐기 때문에 차액이 표시가 된 그런 붕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28일자 거래는 전표 번호가 틀렸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는 화면 위에 번호 수정키 눌러서 같은 번호끼리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1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전표 번호가 같은 번호로 되어 있는지 또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틀린 건 아닌지 이렇게 해서 찾아서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되셨으면 다시 한번 데이터 체크에 들어가서 검사 시작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에러 메시지가 없고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도 다시 한번 들어가서 조회키 눌러 보시면 차변과 대변이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죠. 자, 그래서 시산표를 보시면서 먼저 데이터 자체가 차변과 대변에 오류가 없는지 아니면 기본적인 정보에서 전표 번호라든가 이런 데서 틀린 건 없는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시산표를 통해서 살펴보셔도 되겠고 데이터 체크에 있는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오류사항을 찾고 조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을 통해서 결산하기 전 데이터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산 전 데이터 점검. 첫 번째는 데이터 체크를 이용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계정 과목 코드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체크에서는 데이터와 관련된 오류를 하나씩 날짜별로 찾아서 점검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계정 과목들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키가 있었죠. 거래처 등 코드 변환을 이용해서 코드 변환 키를 이용해서 계정 과목이 1년치를 한꺼번에 변환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기 전에 우선 데이터를 먼저 점검하셔서 데이터상의 오류라든가 아니면은 계정 과목 코드 잘못된 경우들을 먼저 조치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결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